첫 번째 가보죠. 무인 매장 도둑들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후드티와 마스크로 완전 무장한 여성 2명 무인 가게에 저렇게 입장을 합니다. 자, 빨간 모자 여성 진열대에서 간식을 저렇게 챙기죠. 옆에 있는 친구는 얼굴 꽁꽁 싸매고 빨간 모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하지만 그랬던 친구 역시 저렇게 과자를 훔쳐서 밖으로 총총총. 자, 다음 날이에요. 옷 갈아입고 또 왔습니다. 자, CCTV로 이걸 다 보고 있던 점주 방송으로 야 니네 딱 걸렸어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리고 또 원격으로 문을 걸어 잠그기. 아우 어쩜 좋아.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후드티랑 마스크 벗겨봤더니 뾰로롱 우리 촉법인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금 영상이 2개가 나갔지 않습니까? 어젯밤 11시에 저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보신 것처럼 뭐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들을 가져갔던 겁니다. 한 2명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한 1분 지나서 또 1명만 들어와서 또 가져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점주가 무인 가게를 또 살펴보고 있는데 2명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드티를 바꿔 입었어요.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신발이 똑같은 걸. 이 점주분께서 눈썰미가 그렇죠. 얘네 신발이 똑같고 제가 또 보니까 빨간 모자도 똑같네요. 모자도 똑같아서 가게를 원격으로 딱 잠그고 방송으로 어디 가지 마, 꼼짝 마 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 검거해서 출동해서 검거를 했고요. 물론 촉법이라서 처벌은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회색 옷 여성 무인 점포 입장합니다. 손님들 사이로 뭔가를 막 이렇게 보더니 가방을 딱 내려놓고 뒤적뒤적합니다. 자, 이번엔 물건을 찾는데 두리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후에 손님들 나가니까 이제부터 시작. 밖에 한번 쓱 보고 저렇게 보고 없어 하고 바로 그냥 비닐을 뭔가를 힘껏 쫙 뽑아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비닐 봉투를 저렇게 왕창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지금 나가고 난 정말 살림의 여왕인 것 같아 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 왜 저러고 살까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지난달 28일 날 저녁 8시인데요. 부산에 있는 부산진구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된 거죠. 이제 물건을 결제를 하고 난 뒤에 봉지가 없다라고 하는 손님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인이 나가 보니까 사실 거기에 100장을 걸어놨는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방금 보는 것 같이 60대 중년 여성이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눈치를 쓱 보다가 저걸 훅 뜯어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볼 때는 멀쩡하게 생기셨는데요. 아주 큰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런 자세로 살다 보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부자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대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50대까지는 전혀 저런 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60대 돼가지고 저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가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조그만 저런 좀도둑질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는 CCTV가 있어가지고 저게 이제 문제가 되면 정말 본인도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고 정말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째 뉴스 가보죠. 얘네 미성년자입니다. 참 황당하고 허망한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모텔로 지금 남녀 2명이 입장합니다. 자, 이어서 뒤따라서 남성 2명과 또 다른 남성 1명도 입장하죠. 자, 잠시 뒤에 모텔 앞에서 한 남성 주위로 저렇게 3명이 둘러싸고 한 남성 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저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리를 지금 보여주네요. 저 돈 송금했어요. 자, 보여주자 그제서야 자리를 뜨고요. 다른 날 역시 한 남성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뒤따라서 여성 2명 그리고 남성 1명이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 건물 밖에서 한 남성 앞에 무릎 꿇은 저 남성 바로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만졌다가 약점에 잡혀가지고 돈을 뜯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예요.
야, 너 딸뻘 되는 애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네 가족한테 다 알려버린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요. 이 메신저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서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에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당은 성인 4명 그리고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유인책 그리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합의금 요구하는 위력 과시자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이 유인책이 채팅방을 개설을 합니다. 같이 술 마시자 이런 내용으로 개설을 해서 남성들을 유인을 하고요. 그러면 남성 피해자 1명이 나오고 이 남녀 3명이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남녀 3명은 피해자를 제외한 남녀 3명은 이들 일당인 거죠. 이 술자리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남성이요.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들이랑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후에 다른 일원들이 이 모텔로 찾아가서 내가 이 여자아이 오빠다라고 속이면서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뭐 피해자가 딱히 불쌍하진 않지만 뭐가 됐든 돈을 많이 뜯겼어요. 그러니까 딱히 불쌍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건 본인이 사회적으로 망신살이 뻗친다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늘었던 겁니다.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8,600만 원까지 피해자들의 저 계좌로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입금을 했고요. 그 이후에 11명으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이제 폭처법상 공동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 10대, 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여중생들, 저 소위 말해서 피해자로 보이는 척하게 만들었던 예. 저 여성들 5명도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중생, 여고생이었는데요. 일단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 신고하기 어렵잖아요. 예.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저 일행들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비틀 또 음주운전입니다. 자, CCTV에 잡힌 남성의 수상한 행동 만나보시죠. 자, 주취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순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술 냄새 풀풀 비틀비틀 남성 발견. 아하, 요놈 봐라 요거. 차고지 문을 열고 잠시 후 들어가죠. 저렇게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아이고야 비틀비틀. 자, 문 열고 나오더니 차로 차가 나올 텐데요. 예, 차로 후진을 하는데 아이고 그만 아이고 그냥 아이고 꽝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주차를 하는데 집으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남성. 자,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CCTV로. 너 다 봤어.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알려줬더니 저렇게 출동을 했죠. 자, 지금 경찰들 아파트 안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남성을 잡았고요. 봤더니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CCTV로 요놈 봐라 요거 하면서 음주운전자를 잡아내는 세상이 됐어요. 네,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걸 관제센터에서 잡아냈습니다. 이 경찰이 주취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상 순찰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비틀거리면서 걷는 이 남성을 발견해서 CCTV로 쭉 따라가 봤더니 이 남성이 차고지 문을 열어두고 이 아파트로 들어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포착을 한 겁니다. 결국 관제센터 전찰이 관할 지구대에 출동 요청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남성은 차를 몰다가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겁니다. 도착한 경찰이 사고차들 상태를 확인해서 증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제센터 경찰관이 알려준 층수로 올라가서요.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도둑 잡고 나니 또 털렸답니다.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전기 공사용 전선을 저렇게 대굴대굴 쇳동구리 마냥 앞으로 저렇게 굴립니다. 앞으로. 자, 풀린 전선까지 저것도 가져가야죠. 저렇게 야무지게 챙겨서 밖으로 후다닥 나갑니다. 자, 며칠 뒤에 진열된 전선들 사이에서 영차 또 뭐 이렇게 주워 담아요. 역시 절도 중이죠. 자, 저 또 다른 남성 작업을 또 다 끝내는지 전선을 가방에다가 저렇게 슬쩍 넣고 나서 옷으로 가린 뒤에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요즘 원자재 특히 구리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 안에서 구리만 쏙 빼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팔아먹은 게 꽤 너무나 비쌉니다. 생각보다도. 저기 지금 CCTV가 여러 개 나오는데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6일, 17일 그리고 이전부터 한 6차례 걸쳐서 저렇게 빼간 게 1,000만 원어치를 빼갔대요. 그래서 그 절도범은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무였지 않습니까? 예. 어제 또 다른 절도범이 들어서 200만 원어치를 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아, 그 다른 예, 이미 6차례 1,000만 원어치 저 피해를 입은 거는 그나마 검거를 했는데 어제 또 다른 절도범이 나타났던 세상에. 겁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구리값이 올라지다 보니까 전국 건설 현장에서 다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CCTV 달아나도 어떡합니까? 저렇게 버젓이 털어가고 뭐 24시간 사람이 붙어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진짜. 어떡합니까,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일단 검거되면 중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현장에 저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저 영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안에 CCTV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저렇게 쇳덩구리 마냥 저렇게 돌돌돌 말아서 나가는 거 저희가 생중계를 할 정도로 CCTV가 저 공사 현장 안에도 있고 또 인근 도로에도 CCTV 많죠. 반드시 검거된다는 거 아시고 검거되면 저거보다 더 많은 형벌에다가 또 저것까지도 결국은 다 변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일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가보죠. 나만 찾는 우유부단한 아내입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남편에게 미루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 연애 때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남자친구, 그때의 남자친구에게 다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남편이 맛집을 찾아서 검색해서 데려가야만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의지하는 게 조금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된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해야 하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는 매일같이 오늘 신발 뭐 신지? 잘 때 캔들 어떤 거 켜고 자지? 이런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있을 때도요. 이런 이유로 아내의 연락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 한 번은 아내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을 해보겠다고 이 옷가게에서 쓰는 전신 마네킹을 드렸다는 겁니다. 옷 고르기 힘들어서 저녁에 미리 코디해보려고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요? 예, 그런데 다음 날에 역시나 그 아침이 되면 남편한테 나 이렇게 코디해봤는데 어때?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이제 물어보지 말고 좀 혼자서 결정해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이 아내는 이런 내가 귀찮냐면서 속상해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 뭐 딱히 권장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시쳇말로 뭐 이런 걸 결정장애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이 꼬맹아, 진짜 어지간히 좀 해. 나 사건 반장 생방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를 하면 어떡해. 방송 중에 전화 받고, 자긴 빨강이 예뻐 이래야 되겠니? 동그라미. 아니, 교수님.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너 나한테 이제 실증 난 거지? 그치? 연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도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예쁘다고 그러더니 이제 내 거 됐으니까 귀찮다 이거지? 선영아, 왜 그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립스틱 빨강이 좋아? 핑크가 좋아? X.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예. 이 아내분이 그럼 이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정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 장애라기보다는 분리불안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X를 튼 이유는 결국 이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저는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저 정도라면 분명히 뭔가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남편의 결정을 잘 따르니까 남편이 손잡고 같이 상담센터로 가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 신랑의 의견을 잘 따르는 아내다 보니 상담을 받으러 가자 네. 하는 걸 권하면 그것도 역시나 흔쾌히. 의존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그러면 똑같이 X를 하셨던 우리 백 변호사님. 일단은 연애할 때 좋으셨다면서요. 어. 본인한테 의지하는 게 좋아서 본인이 다 뭐 맛집도 검색해서 가고 결혼해서도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거라 일단 생각이 드는데 양 변호사의 말처럼 좀 과하긴 하죠. 뭐 이거는 둘 사이의 대화로 조금씩 정리를 해봐야지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여성 입장에서도 아내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한 부분은 아까 양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할 걸 찾아야지 연애할 때 괜찮았다가 결혼하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이 남편의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소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보죠. 저도 이제 일단 신랑 편을 들긴 들었지만 사실 연애를 할 때 혀 짧은 소리로 오빠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남성 입장에서 상당히 귀여웠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눈에 쓰였던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생활이니까 그냥 모든 걸 자기한테 물어보고 심지어는 뭐 회사에서 뭐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OX 문제라기보다는 양쪽에 다 어떤 그런 그 실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아내가 조금 상태가 또는 이 그 상황이 조금 도를 지나쳤다. 마네킹까지 사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그렇게 귀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요. 본인도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해서 이제 엄마가 되고 이제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훈련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이거 언제까지 받아주지 못합니다. 남자가.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네, 일단 뭐 연애할 때는 귀엽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인생의 대소사를 같이 결정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러면은 너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서요. 네, 가족 여러분들이요. 바스 대갈 죄송합니다. 장군님이 화장실도 물어보고 가냐? 김리은님 어린애가 결혼했네 하셨고요. 빨간 망토 고양이다님 휴 우리 남편이네. 난 양말까지 정해줘야 돼 하셨습니다. 함께 가자님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디 좀 가려면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시콜콜 나에게 의존하는 우리 남편 엄청 피곤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가 그 양말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건데 여기 세 분 중에 그 사모님께 뭐 옷 코디나 양말 이런 거 다 딱딱 찍어줘야 그걸 입으신다 하시는 분 손. 아, 죄송합니다. 누구를 조금- 겨냥하고 지금. 예, 제가 좀 무안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